안녕하십니까. 외식경영 컨설팅TV 한영만입니다. 네, 오늘은 시장조사 실무 6번째 시간으로 상권 분석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상권 분석 중요합니다. 어느 아이템이 어느 상권에 맞는지, 또 이 상권에 맞는 아이템이 뭔지, 우리가 그 상권을 찾아가면서 두 가지 방향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상권 분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최소한 저는 항상 말씀드립니다. 창업하시는 분들한테 상권 분석만 해도 망하지는 않는다. 오늘 그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이런 상권 분석 자료들은 그런 데이터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좀 지루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는데요. 유심히 보시면 꼭 필요한 내용임을 알 수 있습니다. 부산 서면을 중심으로 한 상권 분석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산은 15세기 말에부터 부산이라는 지명을 가지고서 일반화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요. 현재 인구도 지금 차트에 보시는 것처럼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시장 조사를 할 적에 이런 광역시부터 그다음에 시, 군, 동단위까지, 그다음에 핵심 상권까지 이런 내용을 체계적으로 조사하는 이유는 이런 지역에 대한 상권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그 지역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또 거기에 어떤 역사가 있고 또 거기 사는 사람들이 어떤 특징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면밀히 조사하면 나중에 우리가 브랜드를 만들고 매장을 출점할 적에 그런 사업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소스를 얻게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런 내용들을 보여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핵심적으로 제가 찍어드린 내용들은 꼭 체크하셔야 되는 사항들입니다. 또한 뒤에 나오지만은 우리가 중소기업청에 가면은 소상공인진흥원에서 이런 그 상권 분석 자료를 만들어 놨습니다. 오늘 보여드린 이 내용들이 거기서 발췌한 내용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내가 만약에 창업하고자 하는 지역, 이런 지역을 주소를 입력하게 되면은 오늘 말씀드린 이런 상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산광역시의 어떤 경제활동 인구를 보게 되면은 170만 5천 명이고요. 그 다음에 취업자 수는 164만 2천 명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부산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렸고요. 이제 부산 진구로 들어왔습니다. 부산 진구는 조선시대에 설치된 부산 진성에서 그 유래를 찾아볼 수가 있고요. 인구는 35만 1,022명입니다. 역시나 그 인구는 계속 부산 진구도 점차 감소 추세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구민 실태 조사한 자료가 있어서 여기다 좀 언급을 해놨는데요. 60세 이상이 42.2%. 고령화돼 있죠. 물론 전국적으로 좀 고령화로 가고 있지만 특히나 부산 전체도 좀 많이 고령화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교육 수준은 대졸자가 34.7%. 그 다음에 월 소득은 100만 원에서 200만 원이 24.3%로 가장 많은 숫자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런 데이터들을 보게 되면은 저희들은 뭐 그냥 여기서 숫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지역은 누가 많이 살고 있구나, 학력이 어떻구나, 소득 수준이 어떻구나, 이거에 따라서 그 다음 우리가 어떤 이 사람들의 행동이나 또 소비 패턴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들은 저희들은 아주 중요시하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부산 진구의 주택 현황은 아파트가 보급률이 좀 제일 높은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파트 거주가 58.5%, 단독주택이 24.3%. 특히나 이제 아파트하고 주택하고의 차이는 뭐냐면 아파트에 사는 사람, 저도 아파트 살고 있지만 아파트 사는 사람들은 좀 게으릅니다. 대신 소득 수준이 좀 있거나 그 다음에 이런 그 배달이나 이런 쪽을 좀 많이 선호를 합니다. 이제 주택보다는 그런 데이터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우리가 사업적으로 착안을 할 수 있습니다. 소비 지출 항목을 좀 면밀히 살펴보면 본인이 번 소득에서 지출 내역을 보게 되면은 그 중에 약 22% 평균적으로 22%가 외식비로 소비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핵심 상권까지 왔습니다. 부산시, 부산 진구 이제 핵심 상권까지 왔는데요. 핵심 상권 그 무엇보다 중요하죠. 왜 중요하냐면 이 핵심 상권은 보통 우리가 반경 500m 안을 핵심 상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도보로 갈 수 있는 최대한의 거리를 500m로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우리가 예상하는 매출의 80%는 이 핵심 상권 안에서 벌어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어떤 계절이나 어떤 자연재해나 이런 외부 환경에 의해서 외부에서 우리 매장으로 들어올 수 없는 환경이 만들어지더라도 최소한 80%의 매출은 이루어져야 우리 매장은 지속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핵심 상권에 대한 내용들은 되게 중요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핵심 상권 내용들은 소상공인진흥공단에 가게 되면은 이런 상권 분석 자료를 보게 되고요. 이런 것들을 일단 창업을 하시는 분들이 주소를 입력하게 되면은 이런 내용들을 자세히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계속 그 동태라는 아이템을 가지고서 뭐 동태를 제가 좋아해서는 아니고요. 동태라는 아이템을 가지고서 지금 예시를 들다 보니까 지금 동태라는 아이템은 지금 정부에서 해놓은 거에서 따로 카테고리가 구분이 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해물찜, 탕, 유사한 아이템으로 좀 분석을 해봤고요. 이런 거 봤을 때는 우리 핵심 상권 안에서 이런 해물탕 전문점들은 점차 매장 수가 줄어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업소당 매출 추이입니다. 전국이나 부산보다도 우리 핵심 상권의 해물탕 찜 종류의 매출이 약간 높은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역시나 매출 건수 또한 상회하는 걸로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유동인구입니다. 유동인구 중요하죠. 우리가 아무리 좋은 제품이 있고 좋은 메뉴가 있다 하더라도 사람이 없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유동인구는 되게 중요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놓칠 수 없는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특히 유동인구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반경 500m 안에 핵심 상권의 월 평균 유동인구는 20만 명입니다. 성별로 이렇게 구분하다 보면 역시 남성 비율이 52.6%로 가장 많았고요. 60대가 28%. 아까 인구 말씀드렸죠. 역시나 60대 고령 인구들이 많다 보니까는 다니는 분들도 60대 이상이 많은 걸로 보여집니다. 시간대별입니다. 시간대별로도 어느 시간대에 많은 사람들이 유동을 하는지, 여기 핵심 상권 같은 경우에는 식사 시간대와 저녁 시간대, 출퇴근 시간대에 많이 유동인구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주중, 주말, 요일별 유동인구를 보게 되면 주중에는 53.4%, 금요일에 16%로 가장 높은 유동인구를 보이고 있습니다. 주거인구의 성별로 보면은 여성이 50.4%고 역시나 60대 이상이 25.6%로 많은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소득 수준입니다. 주거인구의 소득 수준은 318만 5천 원, 평균 소비는 156만 8천 원입니다. 내가 318만 5천 원을 벌어서 평균적으로 156만 8천 원을 소비한다는 거죠. 성별 소득을 봐도 역시 40대가 214만 원으로 가장 소비를 많이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주거인구의 성별 소득 소비를 보면 남성 소득과 소비는 367만 원, 그다음에 163만 원으로 여성보다는 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요. 소득은 50대가 367만 원, 소비는 40대가 214만 원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다음에 직장인구 성별로 봤을 적에도 여성이 63.2%, 30대가 23.7%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그 성별 구분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어떤 대규모 공단 지역, 예전 같은 경우는 어떤 공단 지역의 제조업이다 그러면 만약에 여성 인구가 많은 지역들이 있고요. 이런 데는 또 거기에 맞는 아이템이 설정이 돼야겠죠. 그 다음에 어떤 조선소나 이런 데는 여성들보다는 남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거기에는 거기에 맞는 아이템들이 설정되는 것처럼 성별로 구분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체크 포인트입니다. 네, 핵심 상권 주택 현황입니다. 2018년 대비 다소 세대수는 좀 늘고 있고 아파트는 300세대 이하가 91.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66제곱평방미터 미만이 64.2%로 결국은 뭐 방이 2개 정도 아니면 하나 정도 있는 작은 아파트들이겠죠. 결국은 젊은이들이 많이 주거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소득 수준이 다소 좀 낮은 그런 지역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주요 시설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주로 이 핵심 상권 안에서는 의료복지 관련된 사업자가 299개, 그 다음에 숙박시설이 94개, 그 다음에 금융기관이 63개입니다. 저희들은 이런 기초 자료들을 보면서 이제 앞으로 이 매장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건지에 대한 마케팅이라든가 프로모션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의료복지 부분이 있다라면 아무래도 여기에는 이제 의사분들이나 약사분들이 계시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환자분들이 계시겠죠. 이제 거기에 맞는 환자분들을 위한 죽집이라든지 아니면 그분들을 위한 프로모션이라든지 또 의사들이 회식할 수 있는 약간의 수준이 있는 그런 고급 레스토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숙박시설 같은 경우에는 외지에서 찾아오는 분들이 거의 많다 보니까 관광객들일 수도 있고요. 이분들이 왔을 적에 우리 매장을 접할 수 있는 브로셔라든지 아니면 안내장 같은 거를 비치함으로써 우리 매장을 유입할 수 있는 이런 아이디어를 도출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은 외식 창업에 있어서 상권 분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상권 분석 중요하다고 계속 말씀드리는데요. 이것만 해도 절대 망하진 않습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하죠.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무조건 이길 수 있다는 거지만 지금은 이런 상권 분석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꼭 이런 자료들을 체크해 보시고 또 그런 사이트 가서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에 그 현장에 가서 꼭 어떤 사람들이 다니고 있는지
또 시간대별로 얼마나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는지, 주로 어느 시점에 가서 많이 식사를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그 안에 들어가서 최소한 일주일 이상은 같이 살아보시면서 그런 상권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